이 장관님, 지금 아직은 교수직을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라는 게 됩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저것도 직위 해제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뉴스타페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조치.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면 어떻게 판단을 좀 하세요? 근데 사실 징계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만약에 수사해서 기소하게 되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를 하는 거는 규정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사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교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품격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고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소된 뒤에 3년 6개월 만에 그 뭐 처음으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그 오세정 총장이 계속해서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핑계로 해서 교원 징계를 미뤄왔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징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다 하는 걸 훨씬 떠나서 사실은 벌써 기소와 무관하게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징계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진즉에 좀 이게 뭔가 어찌됐든 조치가 내렸어야 된다는 기소하는 거와 말씀이시죠? 무관하게 서울대는 이미 징계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치 보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당시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10월에 네.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는데 여전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마음의 빚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하니까 서울대에서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했는지 견책 감봉 정직 해임보다 높은 파면의 중징계. 조 전 장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으로 이제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제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면하고 해임에 있어서 연금의 불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 정도가 삭감되는데 파면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게 지금 오세정 총장의 잘못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 제가 모 사립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이거든요. 교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결정을 해요. 구자령 변호사가 직접 지금 여러 대학의 예. 사립대학의 징계 절차를 하는 위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에 대해서 징계 절차 바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로 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예요. 그래서 중징계의 경우에는 총장이 그 징계 요구라는 걸 해야 돼요. 징계 요구가 없으면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못해요. 그냥 그건 학사 개입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장의 권한이 여기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정 총장이 쥐고서 상당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징계 사안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는 징계 시효가 지나가지고 징계를 못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부터 주의 처분 지금 오세정 총장 자체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은 오세종 총장이 정말 눈치 보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쥐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은 최병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징계라는 거는 형사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막말을 했다 어떤 교수가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심지어 파면까지 했던 사례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 형사 사건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보통 공소 제기되면은 징계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심까지 기다렸으면 굉장히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공소장만으로 불분명하다라는 핑계는 저는 듣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그거를 총장이 징계 요구도 안 하고 시간을 미뤄가지고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파면이 의결된 조 전 장관이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재임명이 불가하고 다른 학교 뭐 교수로 재취업도 불가하다. 이 두 부분이 좀 돈 얘기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교원 연금 혜택 불가하고 퇴직금 수령 때 불이익이 있다. 특히 교원 연금은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연금을 나중에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절반까지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퇴직금도 그런 불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면에서도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신분을 배제하는 형으로서는 굉장히 징계 사유가 이제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만 낮춰달라.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차이가 그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 측의 서울대 파면 의결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적절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가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을 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서울대나 부산대나 국립대입니다. 국립대학으로서 말하자면 같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텐데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듯이 부산대에서 이 말하자면 부정착당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된 부분에 연관된 노모 교수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나왔지만 2심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2심이 나오고 나서 부산대는 일단은 징계 부분을 결정하겠다라고 부산대는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예, 노한준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떤 서울대의 지금 오늘 파면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장 자체가 전 총장이 그거를 눈치를 보기로 했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립대로서 서울대, 부산대 등등등 같은 지위에 있는 대학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과연 좀 이런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하나하나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조국 교수의 입시 비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국 교수 본인의 1심 재판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은 조국 교수 본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조국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교수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또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오세정 총장 측이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 두 분 그런 비판도 있는데 한번 시간대별로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뒤에 직위 해제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 징계 절차가 꽤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이제 오 총장의 입장은 어쨌든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걸 계속 미뤘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주의 처분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난 이제 12월 30일 일인데 이사회 서울대 이사들이 전부 15명인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서울대를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그때 이제 어떤 각종 범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 징계 처분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17명 중에서 2명만을 거기서 안 했고 그 2명 중에 1명이 이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가 서울대 측에 그 요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징계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것이 있는데도 한 8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미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예.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총장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던 건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사실들 이런 것들이 늘 그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일부는 지나버려서 그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등등 이유로 이제 그런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서울대 이사회로서는 조금 어쨌든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을 거기 처분에 좀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학생들이 꼽은 뭐 부끄러운 동문 1위에 몇 차례 또 선정된 적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도 연동이 좀 되겠죠. 그렇죠. 서울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공정성 뭐 이런 거를 저해한 그 본인들의 뭐 선배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뉴스에 굉장히 그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 또 언론 같은 데에서 표적이 된 그 동문들이 늘 부끄러운 동문 뭐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그것도 3년 연속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올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터진 게 2019년인데 예. 19년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뉴스의 중심에서 만약에 조금 그 밀려나 있었으면 아마 3년 연속 저 자리에 오르는 불명예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워낙 1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전 장관 그 본인과 부인 또는 뭐 딸까지 어떠한 일을 했다 또는 뭐 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그 약간의 위선적인 행태들이 계속 뉴스를 탔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끄러운 동문 3년 연속 1위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어찌 보면 그 너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조 전 장관이 받는 불이익 중에 뭐 제가 퇴직금, 연금 얘기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월급의 일부를 받아왔었습니다.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거는 규정상 처리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네. 이 그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서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었고 법적인 선고를 받는 형량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직위 해제 상태에서 지급한 급여 등등의 그 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규정과 똑같습니다. 법원에서 뭐 형량을 선고를 네. 받을 경우에는 이 직위 해제했을 때부터 그 받은 그 급여 등 재반급 수당 등을 좀 환수하는 그런 조치도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징계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됐던 건 조 전 장관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끼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8,60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을 했거든요. 예. 그 직위해제라는 건 비위가 발견됐지만 나중에 이제 징계할 때까지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교수 신분을 박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징계 결정을 빨리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가지 않을 돈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8,600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 것 그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교수가 저렇게 잠정적인 상태로 오래 있으면서 학생들은 정교수가 부임하지 못하는 TO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교수에게 그런 강의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가
늦어지면은 주변에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한테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권이 침해받는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금 조국 교수한테 그 급여가 나간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교수에게 눈치 보기 뭐 이런 의혹까지 있는 마당에 징계를 굉장히 늦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국 교수가 뭐 노한중 교수하고의 형평을 비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아요. 이거를 법에서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아하.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 더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 먼저 처벌해 주세요. 저 사람 처벌될 때까지 나도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법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거는 평등을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헌법 원리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나온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셔야지 다른 사람 끌고 오면은 사실 더 없어 보일 뿐입니다. 이거는. 예. 보면 2020년 초에 직위 해제 이후에 올 초까지 8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서울대로부터 받고 있었다. 실제로 오세정 총장도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했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다. 뭐 이런 입장도 내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비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죠. 수업도 안 하는데 지금 직위해제도 돼 있는데 수업권도 방해하는데 왜 돈을 받아?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비단 조국 전 장관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법상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이 직에 대해서 완전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급여가 나가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조국이 아니라 그 누구 홍길동 씨라도 다 이렇게 급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만 예. 이 급여를 특별하게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려면 이 규정에 대해서 바꿔야 되고요. 아까 국민의힘 뭐 의원께서도 오세정 전 총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잖아요. 예. 환수 조치. 이런 환수 조치 부분들은 입법부에서 하면 됩니다. 공문법을 바꿔서 예. 직위해제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돈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본인의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는 세비가 나가잖아요. 이거는 꼭 특정 누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규정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런 사태가 초래된 게 그러면 왜 초래됐을까 하는 걸 보면 사실 그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한 다음 달에 직위해제만 했어요. 예. 자동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달에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해임이나 파면이나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히 봉급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규정 따라서 월급을 받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징계가 월급 미뤄진 받는 거 것 당연히 자체가 맞아요. 문제니까. 당연히 예. 맞는데 바로 해임이나 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가 원인입니다. 예.